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열릴 미얀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와 함께 한국의 4자 안보 협의체 쿼드 참여 문제도 주목해야 할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한국이 쿼드에 적극 동참해 집단 안보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쿼드 가입으로 얻는 국익과 가치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쿼드가 표방하는 원칙은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가치들이라는 점, 또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rinciples that the Quad stands for are principl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long supported verbally and theoretically over the years. And so South Korea has to look at the goals and the purpose and the philosophy that binds the Quad countries together and decide whether it wants to be part of that effort.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done so, and other countries ultimately will as the Quad becomes the Quad Plus.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a decision for Korea to decide whether it shares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countries that are engaged in this new and very interesting and potentially very valuable enterprise.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 정부가 쿼드의 일원으로서 능동적 결정의 주체가 될지 수동적 방관자가 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쿼드 가입을 권유받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얼마나 속상해했을지 헤아리고도 남는다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쿼드에 합류해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가 아닌 5개국 체제의 퀸텟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understand tha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n particular the President Moon's government, which emphasizes an effort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s very difficult to do. If the conservatives w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 wouldn't be at all surprised if South Korea decides to join the Quad.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전쟁 위협을 받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 기회를 제공할 이 같은 국제질서 편입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이 옳은 결정을 내려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경제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특수전 전문가로 평가받는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반도 유사시 자신의 경력을 토대로 한국 방위태세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조기 경보체계 점검과 미얀 연합훈련에 따른 현재 준비태세 상황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폴 라카메라 사령관은 18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특수부대를 활용한 비대칭 역량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수전 전문가로 평가받는 라카메라 지명자는 모든 전쟁에는 비대칭적이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신은 공정하게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도 그럴 것이라면서 자신의 과거 경력을 토대로 한국 방위태세에 특별한 시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I believe that all warfare is asymmetric. I'm not looking for a fair fight, and I'm fairly certain my adversaries are not. I think my experience in special operations gives me a unique insight into what those threats are and how we could defend against them, and more importantly, how could we take offensive action against them to deter or to prevent them from being able to do any harm. 라카메라 지명자는 태평양 육군사령관 부임 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 격퇴 임무의 국제연합군 사령관에 재직했으며 특수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이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기 경보 체계와 준비 태세를 꼽았습니다. 특히 조기 경보 체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존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을 뜻하는 C4ISR 체계에 더해 타격을 추구한 C4ISRT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early warning systems are extremely important. C4ISRT is extremely important on the early warning, and then the focusing on the training and readiness. 훈련과 준비 태세에 대해서는 인준이 통과되면 두 부분을 합동분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모의 훈련보다는 실제 훈련이 훨씬 낫다면서도 북한 협상에서의 변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raining and readiness is extremely important, and live training is a lot better than the virtual and the constructive. But I recognize that in negotiations or that it is a potential bargaining chip going forward. And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른 전환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은 사전에 이런 방식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이어 중국의 위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중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다영역 작전 역량 증진을 협력 강화의 기회로 모색하겠다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한일 군사당국의 협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를 개최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태세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얀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약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폴 라케머러 사령관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첫 질문으로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하며 훈련 축소가 준비 태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s been happening over the last several years because of political dynamics has been the curtailing of training, particularly operational training with troops in the field. In your opinion, how should we balance the need to maintain readiness for our forces, which I assume includes large-scale exercises with our efforts to engage North Korea? 리드 위원장과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간사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범위와 영공 접근이 제한된 점을 항상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우려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은 미국이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특히 군 당국 차원에서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enerally, I would say that the mill-to-mill relationship among the trilateral countries, that relationship is stronger than the diplomatic one. So would you be working closely with Secretary Blinken to have more of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fostering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의원들은 또 한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간사는 의원들 대부분이 정해진 시점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공격성 억제에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의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 배치된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제재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며 유엔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그 이상을 추측하는 건 시기상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석유를 불법 판적 공급하는 데 사용된 유조선 커리조소호에 대한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법무부 몰수 공고 웹사이트는 지난 13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몰수 조치 공고를 통해 유조선 커리조소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하고 커리조소호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리조소호는 지난 2019년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북한 선박에 약 15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불법 판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생 씨 소유의 선박으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달 궈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하면서 커리조소호에 대한 몰수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현재 커리조소호는 미국 법원의 압류 조치에 의해 지난해 3월 이후 캄보디아에 억류된 상태며 이번 몰수 소송 공고에 따라 소유권 청구인이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이나 승인을 거쳐 미국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시행되면서 최근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낳은 산물이라고 한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인권기록조사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8일 미국 뉴욕의 인권재단이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도 이 간담회에서 북한의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 금지법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동시에 움직였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전단 등 대북 정보 유입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정보를 보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탈북민들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